풀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다는 게 저는 이 회사의 도대체 CEO는 누굴까?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달에 등록해서 1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면서 느꼈는 거는 뭐냐면 정말 한두 마리를 낳는 거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7월 6일자로 바로 떴는 기사를 제가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순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배를 띄웠구나. 돛을 완전히 펴서 전속도로 진짜 달려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은 많은 이상한 어떤 유언비어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악성 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올라오는 그 글들이 사실 저희들 젊은 친구들도 그 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솔직히 전부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내가 아니면은 되지 뿌리가 흔들리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7개월, 8개월 동안 해오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거는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저희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쉼없이 제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사를 제가 오늘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나온 모든 얘기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유사수신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불법 다단계도 아니고요. 그리고 먼저 인크루즈에서 저희들 대신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많은 방패막이가 되어줬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러한 모든 판례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기사로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제 그저께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장치를 취해주겠다. 제너럴 매니저를 한국에 심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지장 없게끔 만들어주겠다. 일본에서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진행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어깨 펴시고 마음 편히 비즈니스를 펼쳐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이 바뀐대요. 우리는 단순한 여행사가 아니고 플랫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더 자주 특별하게 여행을 하라는 겁니다. MWR 라이프가 그러한 여행 플랫폼이고 저희들은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만들면 된대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CEO의 메시지예요. MWR은 그 모든 멤버십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라이프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제공해 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매거진이라든가 우리 CEO의 그 기사들을 많이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고, 초보자든 베테랑이든 상관이 없대요. 그냥 NWR의 모든 플랜, 도구,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만 해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라는 게 CEO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자기 회사가 이익을 찾는 게 목적이지, 사업자가 먼저 이익을 찾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앞에 내세우면서 이렇게 떳떳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회장님의 어떤 그러한 투명도, 그러한 것들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몇 번을 하셨지만 이거를 도전으로 여행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회사는 13년 전에 플로리다의 법인 회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14년 차가 되었는데 전국 글로벌 운영을 5개 대륙의 164개국에서 우리 트래블 어드밴티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맹 국가를 뺀 모든 국가는 다 이 트래블 어드밴티지를 지금 열심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한국은 이제 왔을까요? 이제 1년밖에 안 됐죠. 이제
이제 먼저 했던 우리 선배 사업자님들은 어떻게 해요? 1년 프리 그 트래블을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은 이제 프리로 이제 트래블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말 기회인 것 같아요. 박구경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득권의 시간이라는 거를 제가 그 얘기 한마디만 듣고 제가 이 사업을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득권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까지는 그 기득권의 시간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펼쳐서 20만 명을 펼쳤습니다. 지금 50만 명이 되는데 20만 명이 또 지금 넘었죠. 70만 명 이상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5개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164개국에서 트래블 어드밴티지를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고 인프라의 상품들이 올라오면 거의 한 80% 이상이 솔드아웃 돼버리는 제가 6월 11일 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이틀 만에 솔드되고 어떤 상품은 하루 만에 우리 발리 같으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솔드아웃 돼버리는 그러한 플랫폼, 프라이빗 플랫폼입니다. 비즈니스 폼이라는 곳에 저는 앞에서 아까 기사가 나왔지만은 네이버에 많은 기사들이 악성 기사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를 왜 믿고 그걸 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앞에서 먼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선배 사업자들을 보면 저는 그게 거기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파트너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일을 했는데 자꾸 한 명씩 떨어져 나갔었는데 이걸 하면서부터 사람이 모여드는 걸 느끼겠대요. 내가 돈을 벌면 옆에 있는 내 파트너도 돈을 벌고 우리 팀이 돈을 버는 것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비전은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이런 비즈니스 폼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트래블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MWR 라이프 회사에 대한 기록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AA 플러스가 트리플로 바뀌었고 또 모멘텀은 98위에서 6위로 올라가고 이러한 거는 MWR 라이프가 대단해서 사업성이 대단해서 한국 사람이 대단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다 회사의 비전이 있고 이 비즈니스의 전망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폼에서도 어떻게 해요?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올라가고 회사의 비즈니스 그레이드가 이렇게 갑자기 트리플 A로 올라갔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행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OTA, 국내외, 국내에도 많이 있죠. 해외에는 보통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이것도 역사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91년도, 96년도 보통 그때 이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하고 차이가 거의 한 10몇 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 OTA의 그 시장도 어떻게 해요?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재편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최초로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탑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냥 몰려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보다는 나는 회원으로서 혜택을 보면서 나는 보호받으면서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우리가 회원이 자꾸 70만이 아니라 100만 명, 200만 명이 넘어가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혜택은 더 많을 겁니다. 왜?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에는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죠. 그러면 회원들이 맨파워가 생기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들은 더 혜택을 많이 보겠죠. 그러한 것들이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트래블 어드밴티지는 도매가로 그냥 받아서 객실을 회원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최소한의 비용만 갖고 투명하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배드뱅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드뱅크에서 야놀자라든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에서도 받겠죠. 그러면은 대동소이하게 거의 그 비슷한 가격으로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최소한의 마진을 우리는 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회원들한테 그대로 투명하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더 어떻게 해요? 많은 또 회원들을 우리가 광고를 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해서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지금 14년째 해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회장님이 이러한 경영 방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어떠한 회사가 최저가를 보장하겠죠. 이걸 어떻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폴리시, 이게 정책이에요. 정책. 회사에서 우리가 더 만약에 다른 데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1.5배 변상해 줄게.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예를 핸드폰 가게를 얘기하는데 어떤 가게 간판을 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싼 핸드폰 가게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냐 모른대요. 자기는 두 번째래요. 근데 세상에서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제일 싼 핸드폰 가게는 간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제일 싸대요. 최저가를 보장해 주겠대요. 1.5배를 변상해 주겠대요. 회원들한테 이 정도의 혜택을 줘야만이 회원들이 자신 있게 누구한테 권할 수 있지 않을까요? 24시간 고객센터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에 200만 개 호텔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회원들은 그 할인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회원가로 그것을 예약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주말에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제가 호텔을 저희 가족들하고 한 23만 원 정도 주고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타 플랫폼하고 당연히 비교했죠. 싸게 가장 가격 차이가 적은 게 한 8,000원 정도 되고요. 비싼 거는요 한 3,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회사는 확실하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 공신력이 있는 등록증이 있죠. 플로리다,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포르투갈에 저희들이 관광청에 모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 공식 업체 공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새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회사에 사실 요 페이지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면 프라우드 아닌가요?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봅니다. 예, IATA, 그 다음에 아투 프랑스, 그 다음에 철도, 프랑스의 국영철도, 이거는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철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관광협회,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하고 법적 계약 파트너로 돼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퀄리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이 정도의 급은 되어야만이 얘기할 수 있지라고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회원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 책임보험, 배상보험이 알리안츠에 들어가 있죠. 알리안츠가 우리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모든 회사들처럼 어떻게 해요? 불법 회사고 문제 있는 회사면 보험회사에서는 과연 보험을 가입을 시켜줄까요? 절대 안 해줄걸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심 놓고 사업을 하시는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들었을 때 정말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했는데 여기는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 4위입니다. 4위. 저는 사실 예전에는 1위로 봤었는데 행복 지수가 한국은요 53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너 행복하니 물어봤을 때는 53, 50건 바깥이에요. 근데 스웨덴은 행복하니 했더니 전 세계에서 4위 정도 되는 이 나라에서 최초로 뭘 했다고요? 약보다 여행 처방전을 사용을 했대요. 약을 안 주고 너 여행 갔다 오면은 너 우울증 나을 거야 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여행 간다는 약속, 여행 간다는 계획만 생각해도 도파민이 나와서 내가 우울증이 사라진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여행 시장은요. 제가 이거는 지난 연합뉴스에서 받는 건데 매년 15%에서 18% 증가합니다. 언제까지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시장이 우리가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해요? 잡았는데 그냥 있을까요?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이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려야죠. 프라이빗 플랫폼, 저희들 호텔은 200만 개를 갖고 있고요. 항공권 크루즈, 렌트카,
그 다음에 이동 서비스, 그 다음에 액티비티, 그 다음에 티켓.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의 프라이빗 플랫폼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더 클럽, 메이저급 호텔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라이프스타일 몰,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여행 플랫폼이기 때문에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에서 내가 패키지나 세미 패키지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공지능, 이게 최초로 저희들이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작년에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를 해서 저희 아들도 사실 3월 달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게 있었으면 아빠 진작 얘기했으면 여기서 했을 건데 라고 해서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아들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업을 하는데 쭈삣쭈삣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식한테도 권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대를 이어서 계속 장인 정신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식들, 내 주위에 있는 내 친척,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냐고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저희 딸 같으면 부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걸로 지금 다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텔들은 다 예약하고요. 예, 일본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다 이걸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사업이고 저희들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요? 만약에 조금 늦게 와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차가 다른 기차가 안 옵니까? 또 오죠.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서 다음 기차를 계속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라는 여행 인프라를 계속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발리를 만약에 가는데 발리가 너무 좋은 상품이 왔어요. 근데 벌써 나보다 먼저 예약을 해버리신 분들이 많아서 하루 만에 솔드아웃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발리가 또 올라옵니다. 예, 두바이도 마찬가지.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시끄럽지만 그게 이제 모든 게 이제 거의 끝났죠. 그러면 두바이도 계속 올라오죠. 발리도 계속 올라오죠. 저희들이 6월 달에 다녀왔는 제주도도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올라와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나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그러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레퍼럴 비즈니스입니다. 이러한 거를 나만 혜택을 보지 않고 옆에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평생 같이 했으면 좋은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즐기면서 한다는 거죠. 예, 소득이 어떻게 생겨요? 소비를 하면 소득이 생긴대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해보니까 여행 갔다 오니까 돈이 생기고 여행 갔다 오니까 돈이 생겨요.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켓을 가는데 푸켓의 풀만 호텔입니다. 풀만 호텔은 럭셔리하게 돼 있는 이러한 모든 인프라를 우리는 5성급으로 회사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용만 하면 됩니다. 저는 푸켓의 풀만 호텔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알게 됐는데 3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오션뷰는 우리 지금 이 호텔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푸켓 카론 비치 호텔이 저희들한테 주는 거는 제가 이제 11월 달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는 기대가 엄청 커요. 그래서 럭셔리한 여행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전 세계의 항공권을 다 회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고 프리미엄 여행 패키지를 특별가로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빌라가 올라왔죠. 제가 이제 빌라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플로리다의 주에 가면 예,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에 보통 우리가 가서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를 하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할 때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플로리다로 6개월 정도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호텔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이 빌라를 하나를 통으로 다 빌려서 가족들이 아니면 몇 가정이 같이 함께 여기서 생활을 하고 다시 겨울을 지나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한 빌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독료, 매달 내는 여러분들 월 납입료로 적립이 돼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럭셔리한 빌라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빌라 하나에 수영장이 딸려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혜택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행복인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러한 빌라도 이제는 저희들 매달 내는 적립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크루즈. 저는 크루즈를 사실 캐나다에서 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여유가 없어서 사실 못 갔었는데 이제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카리브해까지 지중해 크루즈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크루즈가 한국의 크루즈 시대가 열렸죠. 인천이 모항지로 해서 부산을 찍고 일본 4도시를 찍고 상하이 찍고 다시 들어오는 이번에 우리 6월 1일 날 스타트를 해서 저희 한국팀도 이거를 경험하고 오셨죠. 저는 이러한 크루즈도 사실은 또 인크루즈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크루즈 솔직히 조금 허접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세레나 크루즈는 조금 허접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MSC가 있잖아요. MSC도 저희들한테는 같이 어떻게 해요? 5대, 전 세계 5대 크루즈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우리하고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혜택을 여러분들을 갖고 있으니 인크루즈보다도 더 싸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약간이 있죠. 이제는 12회를 결제했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생기셨죠. 그래서 로열티 포인트를 이제는 100%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익스피리언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12회에 걸쳐서 꼬박꼬박 로열티에 충성스럽게 모였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함께 누구랑 파트너와 함께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3월 달에 베트남을 갔다 오는데 얼마 정도 들었냐면 한 1인당 250에서 260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매달 분납해서 내가 내는 걸로 두 사람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내가 이용을 한번 해봐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옆에 있는 호텔이라도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저는 안동에 거주할 때는 사실 가장 가까운 그 케이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가면은 6, 7만 원 정도 했었고 주말 되면은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트래블 어드밴티지로 제가 바로 해보니까 평일날은 4만 7천 원, 4만 6천 원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격이 싼 내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항상 그쪽으로 제가 모셨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 트래블 어드밴티지에서 혜택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용을 먼저 해보시고 그거를 옆에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에는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LL 마케팅으로 저희들은 레퍼럴 마케팅입니다. 수익의 구조는 팀 사업이고요. 누적 사업입니다. 무한대로 확장이 되고 파트너 우선적으로 파트너를 먼저 성공시키고 나서 내가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떻게 해요? 누적 사업도 아니죠. 매일매일 뭔가를 이루어야만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거를 보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적, 말 그대로 인쇄소득을 하는 겁니다. 인쇄소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놨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거는 보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저는 뭐라 그래요? 저는 이거를 인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먼저 해놔서 자기네들이 위에 몇 프로, 그 다음 몇 프로, 그 다음 몇 프로, 밑에는 몇 프로를 받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내 파트너가 먼저 받고 나서 남으면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를 먼저 우선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동방성장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의 수익 구조. 이것도 나는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내 노력에 대해서 노력의 100%를 줘도 좋은데 내 팀의 수에 따라서 레버리지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추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팀을 만들어서 무한 복제를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한없이 수익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내 파트너보다 돈을 좀 더 적게 벌었대요, 이번 달은. 그러면은 파트너가 그만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11월 6일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 일을 올인을 했지만 그 전에 저보다 먼저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7개월, 8개월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에메랄드가 왔고 지금 이제 곧 루비를 갈 겁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했는 선배 사업자들은 지금 에메랄드도 못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저와 똑같은 에메랄드급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구나. 그만 이제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내가 사업을 펼쳐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가 이 경우의 수를 뺐는데요. 경우의 수는 이렇습니다. 옵션 1은 더 스마트하게 여행을 해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는 구독료 적립을 해서 2배로 그냥 여행을 하나? 오케이. 나는 이것도 좋아. 나 이것만 할래. 선택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나는 무료로 여행을 할 거야. 실버를 만들어서 나는 3명을 추천해가지고 내 돈 없이 여행을, 내 돈을 안 들이고 내가 받은 돈으로 대납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여행을 갔다 와도 아니면 자고 일어나도 계속적으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행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업의 방향은 본인이 선택해서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본인이 그렇게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시작부터 바로 그냥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쪽에 올인을 해도 사실 너무나 힘든 세상에 지금 바깥에 나가면 임대사업자는 다 지금 망하고 있죠. 가게가 한번 비어지면 그 가게가 채워질 때까지는 어떤 데는 3, 4년이 걸립니다. 그러한 소상공인은 전부 다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한 가지를 안 하고 2가지, 3가지를 걸쳐서 일을 한다는 것도 저는 그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파트너 중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가 왔길래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여기 오셔서 이거 좀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그게 이제 카드를 회사에서 못 받았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카드가 왜 안 되죠?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신청했어요? 했더니 본인이 신청을 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다른 일을 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안 갑니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같은 꼴을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는 사람하고 일을 해도 지금 다 후원을 못 해주는 판국에 어디 한눈을 팔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같이 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후원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양쪽에 해도 저는 열심히 할 거래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죠. 한쪽만 봐도 열심히 해도 이게 이루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양쪽을 하면서 일을 한다? 저는 그런 팀원들하고는 후원을 안 해줍니다. 제가 사실 우리 MWR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이 내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사업을 하는데 스폰서님 돈 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러한 거를 이제 우리는 좀 문화를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끝에 1원칙, 2원칙, 3원칙을 좀 넣었는데요. 이거는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함께 들어봐서 우리가 좀 좋은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전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접 추천, 내리 추천이 좋아요, 직접 추천이 좋아요, 이렇게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내리 추천을 했는데 직접 추천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원 자녀 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 자녀 보너스가 뭐예요? 내가 많이 추천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리 추천을 많이 했는 팀들은 지금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 다 내리 추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리 추천을 주더라도 잘 관리를 하고 후원을 잘해서 팀을 잘 만들어 가면은 또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들 선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직접 추천해요, 내리 추천해요. 아직도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직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은 내가 팀을 위해서 그리고 들어오시는 처음에 등록하시는 분이 내가 그분을 끝까지 후원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꾸 문화들을 만들어서 직접 추천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파트너들은 전부 다 직접 추천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많이. 네. 근데 팀을 살리기 위해서 중간에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 명은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리 추천을 주면 됩니다. 근데 내리 추천이 완전히 문화식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많이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레그 달아달라. 그리고 나한테만 와서 후원해달라. 저는요, 지금 팀이 13팀이 있습니다. 13팀이 있는데 그 팀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팀 한 팀에만 가서 후원을 해줄 수 있어요? 나머지 12팀은 그러면은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팀원들이 팀 구성이 안 되고 하면은 저한테도 마이너스고 그 팀에도 마이너스인데요. 그래서 편중돼 있는 후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돈을 달라 하고 직접 추천, 내리 추천 이런 얘기들은 정말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 팀원들, 파트너들의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치페이 저는 이제 저의 상위 선배 사업자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식사하러 갔었는데 갑자기 15명, 20명 가까이가 따라오더래요. 그냥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따라오면은 밥값을 누구 보고 내라는 건지.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선배 사업자님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요구를 하고 돈을 얘기하고 밥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고 하면 만약에 저한테 얘기하면 저가 마음에 끌려서 제가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또 파트너 사업자님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제가 될까요? 우리는 함께해서 너도 나도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된다면 그건 하시면 돼요. 누구도 쉽게 다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누구한테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부담이 되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을 하면 꼭 술을 먹재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담배도 안 해요. 근데 술을 먹어야 돼.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부적절한 스킨십으로 연애한다는 소문 나고요. 그러한 얘기들이 돌면 그다음부터 그 팀이 과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발 말과 행동도 여러분들을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당신의 말과 행동이 운명을 좌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먼저 건너는 인사가 여러분 리더의 품격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사를 진짜 격의 있게 인사를 하고 저는요 이 사업을 하면서 19일 만에 제가 제이들을 갔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 모든 행동과 말이 다이아몬드의 품격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려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어떻게 해요? 후원을 해줘야 돼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그러한 행동과 말에서 제가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를 운명을 어떻게 해요? 저는 완전히 바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 그만하시고요. 일 안 하시는 분이 불평합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제가 쭉 해왔는 사업에서 결론입니다. 불평을 하면요. 옆에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지쳐요. 같이 부정의 아이콘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제발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내 사업을 펼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의 힘도 필요 없습니다. 내 사업을 내가 하는데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근데 옆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거는 소 땡큐죠. 그래서 불평은 그러한 에너지는 옆에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고 감사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더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말은 씨앗이고 오늘 내뱉은 말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끝으로 저는 이 3원칙을 사실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정도훈 대표님이 저희들 사업자들을 다 식사를 사주셨어요. 예,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대표님이 거기서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당의 사장님이 계속 대답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정도훈 대표님은 저희들 사업자에 있는 모든 대표님들을 부르셨는 건데 옆에 있는 식당 사장님이 계속 대답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허재원 대표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딱 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또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사업에 우리는 대표들이고 각 가정의 대표고 내 사업에 내가 모든 주체의 대표입니다. 대표 선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 하는 거는 또 네트워크적으로도 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그냥 호칭을 대표님이라고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호칭으로 상대방을 오히려 또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고 오빠야 뭐 아니면은 뭐 언니야 뭐 동생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 그게 어떻게 굉장히 친밀해 보일 수 있지만 반말 부적절한 거는 좀 삼가하셔야 왜냐하면 옆에 다른 사업자님들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계실 때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반말이라든가 부적절한 변명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외모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조직의 전체의 얼굴이에요.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외모와 그 다음에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뭐 크리스찬으로 이번 주도 사실 제가 이제 저의 친정 교회를 다녀왔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좋은 옷, 양복 막 빼가지고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누구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듣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리빠 끊고 와가지고 거기서 사업 설명을 듣는다면 사업 설명을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화장을 너무 진하게 액세서리 금 막 달아가지고 그렇게 와서 들으면 과연 보기가 좋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칭과 복장과 품격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진행하는 거고 모든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셨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아니 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품격 있게 계속 했다면 그 2배, 3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우리의 조직이고 우리의 팀입니다. 신뢰를 지키고 품격을 높여라. 저는 이 품격을 높여라를 제일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박태훈의 팀은 어떻게 해요? 누구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 예, 저는 제 팀에 제발 저 팀에 좀 들어가서 사업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하는 거를 처음에 부정을 했지만 아빠가 계속 돈을 벌고 그러한 것들을 해오는 걸 모습을 7개월, 8개월 동안 보면서 지금 제 아들과 같이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팀의 어떤 문화로 만들어서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확장이 된다면 품격을 높여야죠. 그리고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conceive, believe, achieve. 여러분들 제가 운동선수였는가는 아실 겁니다. 근데 운동선수로서 제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해요. 제가 가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누구하고 미팅을 하기나 아니면 강의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까?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러한 경우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어갑니다. 운동선수일 때 제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러한 거는요, 이미지 메이킹, 이런 트레이딩을 따로 합니다. 선수들은. 예. 그리고 올림픽 나가는 국가대표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 메이킹 트레이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을 하라. 상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게 될 것이고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성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거, 내가 앞으로 다이아몬드가 될 거면 그 그림만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부터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행동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성취를 할 겁니다. 저는 MWR 라이프가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아침에 시작할 때 말을 합니다. MWR, thank you for coming to me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저희 아들과 저희 식구와 함께 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달릴 거고요. 예,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업을 할 때 제 마음으로 제 머리가 아니라 제 이익이 아니라 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파트너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하시면 아마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